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마포구청은 대상 아니면 취급을 안 해요. 돌아보면 많이 아쉽지요. 좀 더 잘할 수 있었고 좀 더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런데 그래도 저는 어떤 생각으로 구정을 임했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신다면 우리 공무원이 뛰면 주민이 편하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뛰고 또 뛰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서울시 최초, 전국 최초, 서울시 최고, 전국 최고라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1등을 하려고 뛰다 보면 2등도 할 수 있고 3등도 할 수 있는 것이지 2, 3등을 목표로 뛰면 1등은 절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각오로 우리 공무원들이 뛰었다. 그래서 많은 성과도 나왔다. 자,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성과는 무엇이냐? 저는 그전에는 우리의 생활이 의식주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주식의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주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게 창피하면 안 되니까 입어야 된다는 강조했습니다. 그만 옷이 귀할 때였습니다, 이게. 그리고 주택은 뭐 하늘을 이불 삼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주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MH 마포 하우징을 저희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했는데, 선거 공약 때는 이 MH 마포 하우징에 대해서 주위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내가 지금보다 더 발전해서 잘 산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지금의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길거리에 나앉아서 주택을 구청에서 주는 걸 살 정도로 추락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콜린 클라크 얘기를 했어요, 제가. 콜린 클라크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치꾼과 정치가가 있는데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정치가는 미래 세대를 준비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참모들을 설득을 시켜서 그 MH 마포 하우징에 대해서 공약을 만들도록 했고, 제가 구청장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생활보장과를 통해서 MH 하우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그 경험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를 하셔가지고 좀 집이 없어서 그 사골세 집을 전전하던 시절이 있어서 집의 중요성을 많이 알죠.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아이들이 많으면 집도 안 줬고 그랬잖아요. 시끄러 떠들어도 내쫓았고. 그래서 그런 걸 겪으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또 이분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뜻을 가지고 하니까 LH 토지주택공사하고 서울주택공사 SH에서 우리의 사업 취지를 이해를 하고 우리한테 위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마포에 있는 LH 소유, SH 소유의 주택을 우리한테 위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 동사무소에 그 주택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올리도록 해서 가장 열악한 사람부터 저희가 심사를 해서 입주를 시켰는데, 그 당시에 그 입주를 했던 사람이 제 팔을 잡고 살려줘서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당시 과장이었던 우리 그때는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그 과장님이 공무원 생활 30년 만에 이렇게 뜻있는 사업은 처음이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때, 그리고 그 여자분이 살려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릴 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왠지.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사명감도 더 고취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참 이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LH나 SH에서 그 우리한테 위탁한 그런 주택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주택을 매입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매입을 해서, 예를 들면 그 장학재단에서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데
그 수시 합격한 아이가 3명이 있었어요. 그 외국어 고등학교인가요? 제가 기억이 외국어 국제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에 3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 2아이가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집이 열악해요. 그래서 저희가 연립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 장학생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주택을 제공을 해줬어요. 2채를 제공을 해주신 거예요? 네, 우선 2채. 여러 채를 저희가 매입을 했지만 2채는 우선적으로 그 공부 잘하는 그 아이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택을 제공을 해드리기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걸로 또 그치지 않고 저희가 MH 하우징 사업을 이제 하는데, 예를 들면 주차장 사업을 하면 지하 1층, 지상 1, 2층에는 주차장을 짓고, 그 상부에 그 예를 들면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그 다음에 그 독립운동가 후손주택,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건립을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주차장과 이 마포 하우징을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차장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100면 정도가 될 겁니다, 주차장이. 그리고 주택은 29채를 지어가지고 하우징도 들어가고 주차장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택은 임대주택 막연하게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자, 청년주택, 그 다음에 신혼부부주택, 케어 안심주택, 그 다음에 독립후손가주택,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주택. 케어 안심주택은 저소득, 그러니까 소외계층 쪽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예,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가족은 그 마땅하게 도와줄 사람이 없고, 몸은 좀 불편하고, 근데 요양원 갈 정도는 아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저희가 케어 안심주택에 입주하도록 하고, 거기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상주를 하면서 이분들을 케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케어 안심주택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계시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즉시 조치를 할 수가 있고, 병원 이송이라든지 병원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저희 그 SH공사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운영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주택 정책이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이 주택 걱정 없이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청년주택에서 결혼하면 신혼부부 주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신혼부부 주택으로 가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정도까지는 신혼부부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 1층에는 아이와 관련된 시설을 해서 그 신혼부부 주택에 입주해 있는 그 신혼부부가 출근할 때 아이를 1층에 맡기고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퇴근하는, 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게 좀 하나가 부결이 됐어요, 우리 그 사업이. 그러니까 의원님들을 설득시키지 못한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런 것들이 의원님들에게 좀 더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도 이렇게 우리 그 하우징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꾸준하게 의원님들 설득하고 또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역할은 또 제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주택부터 이렇게 쭉 청년주택, 그 신혼부부주택까지 가면 최소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주택 걱정 없이 살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저축이 되면 이제 밖으로 집을 사서 나갈 수도 있고 얻어 나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택은 모두가 다 아파트 크고 평수 좋은 데만 사는 것이 주택이 아니고, 내 여건에 맞게 방 하나, 부엌 하나, 거실 이 정도도 만족하면 그런 집도 지어서 그걸 희망하는 세대 사람들에게 저는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주택 정책의 전환이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택은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는 이 하우징, MH 하우징은 계속해서 추진을 꾸준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이든 상담 창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건 행정조직에서 전국 최초로 저희가 시행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상담 창구. 그러니까 무엇이든 상담 창구는 각 동사무소와 우리 구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민원이든지 오면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린다는 건데, 이거는 이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MH 하우징과 무엇이든 상담 창구를 두 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은 우리 마포 주민 여러분 도와줄 가족이 없어도 쌀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지금 4가지 없는 거 이거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해결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주민들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지역 사정을 제일 잘 아는 통장님들을 저희가 이 그 무엇이든 상담 창구 그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 이게 그 활동가 임명을 해 드리고 그분들이 관리하는 통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바로 우리 동사무소로 연계해 가지고 동사무소 그걸 파악해서 우리 구청으로 올리면 구청에서 긴급 생계비도 내려주고요. 그다음에 주택이 없으면 또 심사해서 주택에도 입주도 시키고. 저는 행정은 결국 그 복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복지다. 행정은 복지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에게도 복지를 배우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인드. 예를 들면 행정 마인드. 근데 그 행정 마인드에 한참 뭐가 유행했냐면 경영 마인드를 접목하라. 한참. 그러니까 행정에다가 경영을 접목시키자. 플러스 여기에다 복지 마인드. 복지 마인드까지 같이 합시다. 행정은 복지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저 학과를 개설을 해서 그 사회복지를 우리 공무원들이 듣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학과 개설은 어디 쪽에 했나요? 우리가 어디 하고 있죠? 서강대하고 했나요? 예, 서강대하고에서 정식으로 석사, 석사 받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냥 1년 코스 연구 과정이 아니고 정식으로 4년제 대학 졸업한 학사들이 가서 석사 따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저희 인사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공무원분들만 가서 예. 우리 공무원만. 우리 굽이 일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반 50%를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50%를?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제 뭐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을 하되 이 행정가들에게 사회복지 마인드까지 접목이 되면 더 좋은 행정 서비스가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더 끌어올려 가는 거죠. 물론 잘합니다, 공무원들이. 잘하지만 그게 다시 사회복지 마인드를 더 추가를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이렇게 해서 지금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MH 하우징 가지고도 저희가 그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고, 아직 500만 그루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500만 그루 나무 심기에서도 2021년 대한민국 건강도시상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 마포구청은 대상 아니면 취급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무엇이든 상담 창구 가지고는 2020년 11월에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이제는 최우수상 받아야 되가 더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더라. 저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